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SK 스펙스 추구협의회 SV위원회의 남재인 부사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SK에서 추진하고 있는 ESG 경영 사례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의 ESG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SK의 가장 중요한 이제 경영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사회적 가치와 ESG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진영 원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페이지를 조금 활용을 해주셨었는데요. SK는 2018년서부터 DBL 경영을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DBL이라고 하는 거는 더블 바텀 라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중요한 그런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재무 성과와 그리고 손익과 같은 그런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를 해서 중요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희의 DBL 경영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사회공헌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 아닌지에 대해서, 또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회공헌이라고 단순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사회공헌하고는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실 많은 기업들은 이제 주주 이익 극대화, 그래서 수익을 늘리고 주가를 이제 높이고 또 성장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서, 즉 경제적 가치를 최고로서 좀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세상이 바뀌게 되면서 더 이상 이 사회적 가치 없이 이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를 하게 되면 기업이 더 이상 지속 가능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벌목 사업의 예시를 종종 좀 많이 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벌목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더 싼 가격으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나무를 베어서 더 비싸게 파는 것이 최고의 추구 가치였습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게 되면서, 그리고 또 이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안전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세상이 됐고, 또 나무를 많이 베다 보니까 환경이 훼손이 되어져서 더 이상 벨 나무가 없어지고, 정부 규제, 세금과 같은 많은 이제 그런 챌린지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자들도 외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 기업은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했었던 행동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 그리고 근로자들, 노동자들, 우리의 구성원들도 함께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가치 추구는 결국에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받기 위한 행동인데, 사회적 가치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또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추구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이제 들어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ESG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SK가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핫하게 화두가 되어지고 있는 이 ESG하고 그 궤를 같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SK의 사회적 가치 추구 방법론은 이제 크게 기업의 내부 그리고 기업의 외부 두 가지 축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내부라고 하는 경우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을 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 과정이 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이를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즉 ESG 경영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 내부의 사회적 가치 추구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기업 외부로는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제 영리 기업과는 다르게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리기업처럼 비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이런 사회적 기업의 그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이 사회적 기업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외부향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을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서부터는 이제 SK가 기업 내부의 사회적 가치 방법론으로 추구하고 있는 ESG 경영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처럼 요즘 정말 ESG에 대한 기사들은 하루에도 뭐 수십 개씩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그리고 금융기관도 정책이나 아니면은 기업들도 정책이나 규제 기관들도 그리고 기업들도 지금 ESG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하고 또 다양한 기사들을 좀 쏟아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이기도 합니다. ESG가 왜 중요하고 또 ES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많은 정보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또 제가 아닌 다른 연사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ESG가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압박을 그 프레셔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잠깐 도식화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시는 사회나 소비자, 자본시장 그리고 정책 규제 당국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은 결국엔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인 방향으로 그 기업한테 경영환경 변화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와 소비자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렇게 소비자들 굉장히 착한 소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이 바뀌게 되면서 요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기업의 레퓨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기업들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ESG 중심의 투자 정책을 도입할 것을 이제 자본시장, 투자자들한테 간접적인 방법으로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규제 당국과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기업한테 기업에 대한 규제나 또는 공시 강화와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는 뭐 사회적 책임 투자 강화 등을 통해서 자본시장에 또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자본시장, 즉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이 ESG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는 투자를 철회를 하기도 하는 압력을 다시 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국에는 소비자 그리고 정책 규제 당국 그리고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경영 환경이 변화를 하고 있고 기업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런 기업의 그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글로벌 CEO들의 설문 결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이제 ESG 대응은 기업의 경영 환경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존재의 목적 자체도 이제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사회적 이슈 그리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하고 또 CEO의 핵심 성과 지표, 경영진의 핵심 성과 지표에도 이 ESG가 반드시 반영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SK의 경우에는 이 ESG 경영 방향성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가 디밸류에이션 제거, 그리고 또 하나는 리밸류에이션 확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페이지가 SK의 ESG 경영 방향성을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제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회사의 그리고 기업의 어떤 그 경제적인 저희는 이코노믹 밸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EV 퍼포먼스라고 해서 보았을 때 실제의 퍼포먼스만큼 이 자본시장에서는 저희가 이 마켓 밸류를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디밸류에이션이 되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디밸류에이션을 ESG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제거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ESG 경영의 방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ESG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을 하는 것인데 사실 ESG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그 ESG 레이팅을 잘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 ESG라고 하는 것,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본질은 ESG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 전략을 잘 하기 위해서는 ESG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이어져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ESG 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중요한 경영 방향성은 리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1번과 2번에 대해서 지금까지 SK가 어떤 노력을 좀 해왔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SK가 정말 ESG 경영을 잘 하고 있느냐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정말 자신 있게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은 사실 아니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ESG 리스크 관리 강화에서 SK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KCGS를 포함을 해서 뭐 MSCI, DJSI 지금 글로벌리 너무나 많은 이런 그 평가 기관들에서 각각의 나름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서 기업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뭐 CDP나 뭐 이런 GRI와 같은 그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부끄럽지만 저희 이제 그 여러 SK 여러 회사들도 내가 지금 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ESG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팔로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내가 지금 우리 기업이 내 회사가 외부에서 어떻게 ESG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에지이지 파악을 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원장님께서 그 KCG 평가에 대해서 기업들의 평가가 작년 그 피드백이 작년에 뭐 50% 이상 증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 상당 부분 또 SK가 기여를 하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지금 우리한테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작업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도출을 해서 과제들을 찾아가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ESG 리스크 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실행을 한 것이 작년 말에 아리백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생산, 소비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전력을 재생 에너지로 이제 100% 이제 충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인데 저희는 작년 이제 말에 있어서 선언을 해서 6개 관계사가 아리백 가입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아리백을 선언을 하기까지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만큼 비용이 코스트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었는데 저희가 이 아리백을 선언을 하게 된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는 이미 이제 그 애플이라든지 또는 그 MS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이 SK한테 이제 SK가 이제 협력사가 되어질 텐데 이 아리백 선언을 요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글로벌 다른 경쟁사들은 이 아리백을 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선언을 하지 않는다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으로 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S하고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제 하이닉스의 위도테크 센터입니다. 여기는 협력사,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제 위한 상생 협력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반도체하고 관련된 교육 그리고 사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어떤 분석이나 측정 같은 걸 하기가 굉장히 고가의 기계이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를 해주고 또 어떤 지적 재산권 또는 뭐 SH와 관련된 컨설팅과 교육들을 좀 제공을 해주고 창업과 연구 개발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나만 잘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경쟁력도 함께 이렇게 상승시키자라고 하는 상생 협력 플랫폼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G하고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지금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를 해서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있는 여러 움직임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뭐 하이닉스나 이노베이션 외에도 여러 많은 관계사들 그리고 SK 외에 많은 이제 국내 기업들도 지금 이사회 역할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사회 내에 뭐 ESG 위원회 또는 지속가능 경영 위원회와 같은 것들을 이제 설립을 해서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을 하기 위한 SK의 노력입니다. 사실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내세울 만한 그런 성과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지만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SK 건설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건설은 이제 말 그대로 건설업을 하는 곳입니다. 아파트를 짓고 뭐 건물을 짓는 이런 곳.
곳인데 작년 말에 이제 국내 1위 종합환경기업인 EMC 홀딩스를 인수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폐수라든지 또는 환경 폐기물과 같은 것을 처리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몇 년간의 계속 지속적인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불륨 그 에너지와 함께 작년 말에 이제 불륨 SK 퓨어3라고 하는 공장을 JV를 만들어서 구미에 공장을 개관을 하였는데 여기는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SK건설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환경 비즈니스하고 관련된 포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이제 이런 시도를 하게 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전통적인 건설업에서 환경 기업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SK이노베이션의 자원순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SK종합화학인데 SK종합화학은 플라스틱의 원료를 생산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플라스틱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플라스틱 원료를 제공하는 회사가 이 플라스틱을 회수해서 다시 원료로 만드는 이런 리사이클링 비즈니스에 대한 스터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입니다. 이제 전기차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 배터리, 폐배터리 문제가 다시 또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선제적으로 이 폐배터리를 자원화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측정입니다. 저희는 2018년서부터 이제 이 사회적 가치를 경제간접 기여성과, 비즈니스 사회성과, 그리고 사회공헌 사회성과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해마다 이제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국제적으로 이제 조금씩 시도가 되어지고 있고 SK는 이제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측정을 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네거티브한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모든 부분을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챌린지가 있지만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은 저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무엇이 모자란지에 대해서는 정량화해서 들여다보아야지만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런 측정 결과들을 보아서 무엇이 모자란지 또 무엇을 얼마큼 더 개선을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찾아가는 이제 과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희 SK의 ESG 경영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ESG 경영을 기업의 입장에서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제 아리백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ESG 경영을 하게 되면 비용, 그러니까 코스트가 증가를 하게 되는 부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업무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반발도 이제 사실은 만만치가 않고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이거 워싱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외부 대내외적인 그런 챌린지, 그런 시각들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과와 이익적인 측면에서 네거티브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주는 싫어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왜 이 ESG를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반발들도 사실은 적잖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 ESG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해진 미래라고 저희는 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과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 이런 ESG 관련된 규제, 공시 의무들이 점차 강화가 되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규제와 공시에 대한 의무가 점차 더 강화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런 ESG 경영은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미래는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하우에 대한 선택만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SK는 작지만 이제 지속적인 노력을 좀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